은행 점포가 점점 줄어든답니다. 2012년에 7,835개이던 게 2024년에 한 6,500개 정도로 이게 대폭 줄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2025년에도 추정컨대 이 점포들은 계속 줄어들 예정이랍니다. 근데 이제 이웃나라 일본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 인구 대비 이제 이 점포 수의 개수가 이제 우리가 일본의 3분의 1밖에 안 된답니다. 분명히 잃어버린 30년을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겪었는데 이 은행 점포 수가 우리보다 월등히 많다라는 건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금융권의 그런 이제 오프라인 이제 영업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이제 일본에서는 좀 더 그래도 고수가 됐던 거, 우리는 효율이다 아니면 이렇게 뭐 손익 뭐 이런 것들 위주로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점점 이제 그런 이제 오프라인 점포가 더욱더 빠른 속도로 이제 줄어든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해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이제 인터넷 뱅킹 오프라인 점포가 아니라 이 온라인상에서 스마트폰으로 이제 각종 이 입출금이나 아니면은 뭐 이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쪽으로 이제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결국요, 이제 보통의 사람들이 은행 창고 가서 기존에 한 1시간 정도 기다렸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1시간이 아니라 1시간 반, 2시간 대기하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 도심이 아닌 이 시골에 이렇게 종사하는 사람들은, 시골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오프라인 은행 점포를 이제 찾아가는 게 이제 예전보다 더 어려워지는 거죠. 이 점점 이제 영업 점포가 폐쇄하니까, 통합되니까 이제 찾아보기가 힘들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노인분들 혹은 장애인들, 이 기본적으로 이제 온라인 이 인터넷 뱅킹을 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 최소한의 이제 공적 서비스가 제공이 되어야 할 텐데 그게 얼마나 가능할지는 사실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주요 금융권들의 이 지분이 외국 지분이 상당하죠. 그러다 보면 그 금융권들이 우리의 의도, 우리의 생각보다 다소 외국인 주주들에 의해서 좀 휘둘리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들도 해봅니다.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들이 든다라는 거죠. 아마 앞으로 오프라인 점포에서 1시간, 2시간 기다리는 경우가 이제 더 심해질 것인데, 그런 걸 이제 좀 방지할 수 있는 이 해결책, 대책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부지런히 돈 모아가지고 은행에 VIP 등급 받는 거죠. 어느 지점에 은행에 예를 들어서 이제 돈 집어넣어 놓은 게 1억이 넘어가면 VIP 등급을 받는답니다. VIP 등급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ATM기 혹은 이렇게 창구에서 번호표 뽑아가지고 기다리는 거 없이 그냥 바로 지점장실로 혹은 이렇게 바로 이제 개인 서비스를 받는 거죠. 기다리지 않고 개인적인 이제 금융 업무를 바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있어야 대접받고 돈 없으면 더 천대받는 이런 냉혹한 현실들을 보여주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점점 이제 더 빡세지는 거죠. 저는 이제 일본의 이제 종이다리라고 하는 일본 드라마 보면 거기에 이제 이 은행의 이제 직원이 그 돈 많은 이 노인 집에 방문해서 금융 서비스, 금융 업무를 이렇게 진행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거지, 나이가 든 사람들 중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그런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부자가 아니고 그 정도 능력이 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모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우리가 이제 계속 이제 대응하고 맞닥뜨리고 적응해야 되는 시대는 이제 점점 오프라인 은행 점포가 줄어든다라는 거,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살아가야 되는 건가, 아니면 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목소리를 드높여서 이 은행들의 오프라인 점포가 줄어들지 않게끔 저지 노력을 해야 되는 건가,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뭐 고작 네가 뭔데, 네가 그럴 능력이 되냐, 그런 얘기한다고 사람들이 뭐 움직이는 줄 아느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만의 의견이 아니라 이제 무수히 많은 언론들, 이제 사설들, 논설위원들, 그리고 기자들, 이 각계각층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하는 얘기에 공감하고 저의 주장이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에 제가 이제 한 목소리를 더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 그래도 가능성은 조금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도 해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오프라인 점포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려봅니다. 이 영상을 찍는데 저 앞에 놀이터에서 중학생인지 쯤 되는 이제 애들이 소리 지르면서 저렇게 노는 거 보니까 저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워낙
이쪽 일대가 너무 조용한 동네이다 보니까 저런 목소리들이 되려 좀 반갑기도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이 아이들의 목소리가 좀 더 많아져야 되고, 나이 든 사람보다 청년들이 좀 더 많아야 되는데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점점 인구도 줄어들고 있고, 청년들은 실업에 허덕이고 있고, 결혼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고 있어서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더 떨어질 것 같은데, 결혼하고 아이 낳는 사람들이 더 줄어들 것 같은데, 비정규직 파견직 계약직으로 청춘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데, 그들의 소득이 너무 적어서 결혼은커녕 뭐 연애도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이들이 너무도 많은데,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걸까요? 이런저런 생각들도 해봤습니다.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저희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이로 인한 그 쇼크는 다가올 것인데요. 저도 가끔씩 저기 인터넷 백킹 있잖아요. 이런 거 하다 보면 되게 답답할 때 많거든요. 은행 창구 가서 직접 물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거죠. 그런 것들이 좀 낯설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좀 불안하기도 하고,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이제 얼마나 이제 편리하고 빨라지고 좋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비대면, 이 인터넷 뱅킹이 점점 더 활성화되고, 이제 쉽게 남에게 돈을 이체해주고 거래하고 하면서, 그로 인한 비대면 경제 사기도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 일정 금액 이상을 이체할 때에는 반드시 이 오프라인 지점을 방문해서 내 방에서 할 수 있게끔 해서, 나이든 노인들이 이 사기에 연루되는 일이 없게끔 최소한의 그런 범죄 예방 대책들도 수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이 오프라인 이제 은행 점포들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것 관련해서는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아무쪼록 우리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들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우리를 힘겹게 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로 또 은행 점포들이, 오프라인 점포들이 줄어드는 것, 그것도 하나의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과연 편리해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불편해지고 있는 건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조금씩 개선되어 가고 있는지 판단하기가 어려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떤 식으로든 우리는 좀 더 우리 사회에 대한 관심, 남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것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도 해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과연 발전하고 있는 건지, 퇴보하고 있는 건지, 정체되어 가고 있는 건지 모를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들이, 이 개개인들의 삶의 모습들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좀 개선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이 웃고 좀 더 많이 밝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